이어지는 세 번째 현장. 예, 연평도 피격 공무원 월북이다. 아니다. 지금 여전히 논란인데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정부 여당 월북 맞다. 33km 헤엄쳐 갔나. 자, 이렇게 해봤는데 자 앞서 오늘 오전에 말이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수사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북이 확실하다가 주요 내용인데 그 발표 장면 잠깐 보시죠.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조속, 조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표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둥실둥실 떠내려 갔을 때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실제 발견된 위치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실종 공무원 저분이 스스로 헤엄쳐서 갔든지 어떤 인위적인 힘이 수반이 됐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내려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멀리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의도성이 보인다. 자진 월북이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예,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죠. 자, 바로 저 장면인데 실종자가 자력으로 저기 보이는 것처럼 33km 정도를 헤엄쳐서 이동했다는 거는 글쎄요. 구명조끼를 차고 있었더라도 33km를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저희 현장에 있던 기자가 했는데 이 건강 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구력제 등이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경 측에 네. 조언을 해준 전문가가 있었다. 네. 자, 그런데 거리도 거리지만 당시 수온이 22도.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 22도 바닷물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저체온증. 그렇죠. 또 밤이 되면 또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33km를 헤엄쳐 갔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공무원이 실종되기 전에 뭐 채무, 개인적인 빚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실 그것도 오늘 뭐 좀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 해경이 수사를 한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 3천만 원 3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가 현재 2억 6,800만 원 정도로 도박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해경이 이 월북 배경, 자진 월북 배경을 설명을 하느라 뭐 저 실종 공무원이 졌던 뭐 도박빚 뭐 이런 내용까지 좀 공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빚이 있다고 다 월북을 하느냐 그런 지적은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이 정부와 여당은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밝힌 대화를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월북이 확실하다. 유족에게는 죄송하지만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잠깐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입수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은 내용들이 나와요.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는 누구랑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뭐 북한 함정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실종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선박에 있는 북한 쪽과 돌아가신 분이 직접 월북 의사를 피력하는 내용이 파악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보고하는 그들끼리의 대화가 아니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북한군과 실종 공무원이 직접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직접 월북 의사를 피력하는 부분이 파악됐냐 이랬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뿌리를 들이밀면 일단 겁이 나니까 살기 위해서 귀순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망의 대화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 자산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군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대화 내용까지 확인했다는 걸 보면 꽤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네네. 이 오늘 국방위 또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 우리 군이 당시에 이제 북한 군 해군 사령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냥 소리들을 감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북한 해군 사령부를 통해서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이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네. 하면 북한 해군 사령부와 현장에 있는 북한군 사이의 교신 내용. 그렇죠.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네, 북한 해군 사령부를 통해서 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대위급 정장이 현장에 있는. 추정이 되는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또 현장에서 사살했다라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예. 이 내용이 만약에 맞다면 북한군 그 통일전선부가 전해왔던 전통문 내용은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네요. 네, 뭔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예.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육군 중장 출신이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실종자는 탈진 상태였고 80m 떨어진 거리에서 파도 소리 또 북한군 함정의 그 엔진 소음이 울리는 상태에서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현장 군인과 또 우리 실종 공무원이 서로 대화한 내용 이렇게 대화가 가능했다. 그 내용을 들었다.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의구심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정부 여당 또 해경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유가족이죠. 이 실종자의 형님이 조금 전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현장도 함께 보시죠. 또 동생은 오랫동안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 월북했을 가능성 크다 이런 해경 발표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친형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종돼서 30여 시간의 해상 표류 시간 동안 동선과 또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6시간 동안 살리려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을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또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시 자산, 감청이나 이런 어떤 자산, 우리 전략 자산에 대한 공개가 좀 어려워서 이런 첩보 내용을 상세히 공개를 일반에 공개는 못하더라도 방금 보신 저 형님, 네. 그러니까 유가족한테만 아니라도 국민에게 발표한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유가족들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또 중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동생을 찾고 싶었으면 예.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지만 픽션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네요. 자, 한편 이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이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정장을 입고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그 장면 잠깐 함께 보시죠. 예, 저렇게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 마스크, 저렇게 또 북한이 총살, 소각한 우리 공무원을 추모한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이 어디 계십니까? 저런 현수막도 들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정부가 실종됐던 공무원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치해서 북한 총격으로 사망했다면서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에는. 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청와대 앞까지도 가고 또 1인 시위를 했었죠. 예, 그리고 어제는 저렇게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나오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 대북 규탄 결의안 네. 본회의 열어서 그거 하나 처리하자 뭐 이런 한 해 만에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무산됐단 말이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결의안에 들어갈 그 문구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삭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 갈리면서 이렇게 좀 무산이 됐는데요.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을 했다. 국민의힘 겁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리 빼고 저리 빼던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 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서 연유, 그러니까 즉 기름을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그거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그 집회에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지금 뭐 여권을 싸잡아서 비판했는데 그 장면도 잠깐 보고 가시죠. 북한의 통지문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 낄낄대면서 웃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시민, 문정인, 정세현 북한 통지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개면 군주 우둔하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이란 저는 그 순간 구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당초 이 추미애 법무장관 이 문제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이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도 뭐 그보다 더 못지않게 이번 추석에 어떤 여론을 또 좌지우지하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추 장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또 해경의 오늘 발표도 추석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제 매듭은 좀 지어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일단 유가족들이 월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뭔가 말끔히 정리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돼야 의문점이 말끔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북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